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건축학과 이권영 교수입니다. 자, 우리 수업은 이제 빌딩 시스템 수업이에요. 근데 원래대로라면 대면 수업을 하기로 되어 있는데 뭐 여러분도 알고 있다시피 지금 코로나가 다시 좀 확산세죠. 그래서 우리 학교에서도 당분간 1, 2주차에 한해서 일단은 온라인 수업을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영상을 이제 찍어서 여러분들에게 올려드릴 건데 2주차까지만 하고 이제 끝날지 잘 모르겠어요. 더 연장될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일단은 2주차까지 동영상을 올려드리는 걸로 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2주차까지는 동영상으로 가는 거고요. 3주차부터는 아직 계획이 미정이에요. 그래서 코로나가 좀 진정이 되면 다시 대면으로 전환을 할 거고요. 그렇지 않으면 이제 동영상 강의가 연장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선생님 주변에서도 이렇게 확진됐다는 분들이 제법 많아요. 그래서 저도 좀 걱정이 많이 되고, 그다음에 여러분들도 걱정이 많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백신을 맞는다고 다 이제 해결이 되는 문제가 아니다 보니까 여러분도 좀 불편하고 할 테지만 좀 여러분들도 좀 양해를 해 주기를 바랍니다. 다시 이게 또 2019년도 초, 2019년도 말, 그 다음에 2020년도 초로 돌아가는 그런 기분인데, 빨리 이제 여러분들이랑 대면 수업을 정상적으로 하는 날을 선생님도 기다리고 있는데, 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우려가 좀 있긴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의 안전과 이런 것들을 위해서 우리가 조금 불편하지만 그런 것들을 좀 참고 서로 좀 양보하고 이해하는 그런 수업이 진행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단 뭐 인사말은 여기까지 하고요. 여러분들 수업과 관련해서 첫 시간이기 때문에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수업을 어떻게 진행을 할지, 그리고 수업이 진행되면서 여러분들 과제는 또 어떻게 나갈 건지, 시험은 또 어떻게 되는지,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또 관심 있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성적 분포 비율 아니겠어요? 네, 이런 것들은 또 어떻게 계획되어 있는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설명을 하기 위해서 일단은 강의 계획서를 먼저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지금 보여드리는 거는 아마도 여러분들이 이제 온라인상에서 확인될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을 이제 보시면 되는데, 자, 쭉 내려보겠습니다. 일단 교과목 개요 같은 경우에는 우리 수업은 빌딩 시스템 수업인데 총 SPC가 4개 항목이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13번, 17번, 18번, 19번 이렇게 4개인데 내용을 일단 볼게요. 13번 같은 경우에는 건축물의 구조, 설비, 외피, 재료 등의 요소들이 통합되는 건물 시스템의 원리를 이해하고 이를 적용해 설계할 수 있다라고 하는 항목이고요. 17번 같은 경우에는 구조와 관련된 겁니다. 그래서 건축물의 구조 시스템과 특성, 적용 방법을 이해하는 부분. 그다음 18번 같은 경우에는 환경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열, 빛, 공기, 에너지 관리 등에 대한 특성과 지속 가능한 환경 조절 시스템의 기본 원리 및 적용 방법을 이해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19번 같은 경우에는 설비입니다. 그래서 기계, 전기, 통신, 소방 등 건축 설비 시스템의 기본 원리 및 적용 방법을 이해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목에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교육해야 하는 항목들이 SPC가 4개나 있다 보니까 굉장히 많아요. 다른 과목에 비해서 굉장히 많은 편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여러분들에게 좀 어려운 부분이 뭐냐면 도대체 우리 수업은 무엇을 배우는 수업인가? 이것도 배우고 저것도 배우고 너무 이제 어렵다, 혼란스럽다 라고 하는 얘기가 있어요. 실제로 여러분들 선배들도 그런 의견을 이제 선생님한테 이야기한 적도 있고 교수님들끼리도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너무 많지 않느냐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불구하고 지금 이 수업의 SPC는 변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왜 그런 일이 있는지 여러분들에게 또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일단 우리 수업 같은 경우에는 건물 그러니까 빌딩 시스템의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배우는 개론 수업에 가깝다라고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문적인 내용을 다루긴 하지만 깊게 다루지는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4학년이다 보니까 4학년에서 요구하는 건물에 대한 그 이론이라고 하는 부분이, 지식이라고 하는 부분이 1학년, 2학년, 3학년하고 같을 수 없죠. 그래서 좀 더 포괄적인 내용보다는 좀 더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언급을 해야 하는데, 그 배워야 하는 항목들이 워낙에 많다 보니까 이거를 설계 시간에 다 다룰 수는 없는데, 설계 시간에 또 우리가 분명히 이 부분을 다뤄야 되는 항목들이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뭔가 개론 같은 수업이 필요해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빌딩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들을 짚고 넘어가기 위한 과목이 필요한데, 그 과목이 4학년에 개설된 빌딩 시스템이다 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정체성이 좀 모호한 수업이지 않느냐라는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해합니다. 워낙에 이것저것 다루다 보니까 어려운 거 이해합니다. 하지만 분명히 필요한 과목이고 필수 교과목이기도 하고요. 특히나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크게 와닿진 않겠지만, 사실 우리 학과의 존폐를 결정하는 가장 큰 항목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학인증이죠. 건축학 인증입니다. 이 인증 제도를 우리가 반드시 거기에 맞춰가지고 이수를 해야 하는데, 이 항목들이 우리 수업에 많이 배당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하나도 빼놓고 갈 수가 없다라는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 것들을 전반적으로 다룰 수밖에 없고, 전반적으로 다루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조금 왔다 갔다 하는 게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조금은 감안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교과목의 개요를 보게 되면 이제 학생들에게 건축 계획 및 건설 과정에 필수적으로 고려해야 되는 재료, 설비, 방제, 구조, 환경 시스템, 이런 것들에 대한 평가 선정해서 설계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죠? 그리고 구조 분야, 환경 조절 분야, 시공 분야 등이 이제 여러분들이 배워야 되는 건데, 이거를 그냥 배우는 게 아니라 이런 내용들이 통합돼서 교과목에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설계해서 통합 설계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통합 설계를 하려고 하니까 이런 내용들을, 개론적인 내용들을 배워야 돼요. 그러니까 세부적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설비 내용이다 그러면 설비 교과목이 또 있죠. 재료 같은 것도 뭐 구법 있고 구조도 여러분들 배우고 하는데, 이렇게 따로따로 배운 것들을 어떻게 통합할 거고 빌딩에서는 이게 어떻게 통합되어야 하고,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넘어가야 하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우리 수업에서 이런 것들을, 전반적인 것들을 다 다룰 수밖에 없다. 그리고 전반적인 것을 다루다 보니까 굉장히 전문적인 지식인데 불구하고 깊게 들어갈 여지는 부족하고요. 그렇다 보니까 약간은 수박 겉핥기식으로 넘어가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여러분들이 좀 양해를 해줘야 되는 부분이다 라고 하는 걸 미리 여러분께 이야기를 해드립니다. 그래서 조금은 어려운 내용을 수업을 하지만 이 내용에 대해서 또 깊게 들어가게 되면 그 내용 하나만으로도 한 학기 수업을 할 수 있는 분량이 나와요. 그렇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또 할 수는 없죠. 그래서 구체적인 내용이 여러분들이 궁금할 수 있는데 그거를 다 설명하지는 않고 넘어가니까 여러분들이 도대체 우리 수업에서 뭘 배웠는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부분이 생겨요. 그런 것들은 이해하고 선생님도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좀 더 이거를 쉽게 전달을 할까 고민을 하고 있긴 한데, 한계라고 하는 게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업을 이해하려면 어쩔 수 없이 선수 과목이라고 하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그 선수 과목으로 지정된 게 일단 빌딩 시스템이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빌딩 시스템을 배우기 위해서 돼 있는 게 BIM을 좀 이해해야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디지털 건축 3를 선수 과목으로 지정을 해놨어요. 근데 디지털 건축 3 수업을 안 들은 친구들이 있죠. 그게 이제 제일 이제 문제가 되는 부분이에요. 여러분들이 뭐 의도하고 의도하지 않고랑 상관없이 디지털 건축 3를 배워야 과제도 할 수 있고 이 수업에 대한 이해가 쉬운데, 이런 것들을 안 듣고 올라온 친구는 어려울 거예요. 이해하는데 조금은 더 어렵고 과제하는 것도 벅찰 수 있어요. 근데 이거를 어떻게 해결해 줄 방법이 사실 존재하지 않아.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디지털 건축 3 수업이나 건축 환경 수업을 안 들었다면 수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 내용들을 좀 여러분들이 따로 공부를 좀
하셔야 됩니다. 하지 않으면 수업을 따라오는 게 좀 어려울 수 있다라고 하는 걸 미리 이야기해 드립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과제 때문에 그래요. 그 과제 자체가 우리가 BIM으로 진행을 하다 보니까 통합 설계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하려고 하면 어쩔 수 없이 이게 통합되는 과정을 설명을 해야 되는데, 통합되는 과정이라고 하는 게 결국에는 건축, 구조, 설비, 그다음 뭐 외피 이런 부분들이 설계에 반영됐을 때 어떻게 되느냐를 살펴봐야 돼요. 근데 그거를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2D 도면으로는 이게 확인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걸 3D로 할 수밖에 없는데, 3D로 확인을 하려고 하면 지금 나와 있는 것 중에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BIM입니다. 그래서 BIM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과제를 하면서 우리가 이론적으로 배운 내용들도 하지만, 과제에서는 여러분들이 사례 건물을 하나 선정을 해서 그 건물의 구조, 외피, 설비를 모델링을 하고, 모델링을 한 걸 통해서 디지털 건축 3 수업에서 우리가 간섭 검토라든지 이런 것들을 배웁니다. 그 내용을 여기에 적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건물이 통합되었을 때 어떻게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약간 심화 학습하는 부분이 과제로 나가는데, 이거를 하려고 하면 여러분들이 BIM에 대해서 혹시라도 안 배운 친구가 있다면 유튜브에 제가 어, 지금까지 올려놨던 강의들을 공개로 전환해 놨어요. 수업 자료들을. 그래서 수업을 안 들은 친구가 있으면 디지털 건축 3 수업 그 동영상들이 오픈해 놨으니까 그거를 보고 참고해서 과제를 할 때, 팀 작업으로 합니다. 과제를 할 때 여러분들이 참고해 가지고 다른 친구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건 물론이고요. 여러분들이 이 수업을 통해서 배워가는 게 있을 수 있어야겠죠. 그 부분을 조금 더 신경 써 주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수업 하나에서 뭐 너무 무리한 과제를 하거나 진도를 많이 나가야 되거나 그 다음에 수업 내용이 너무 어려우면 우리가 다른 것도 배워야 되는데 불만이 있을 수 있어요. 불만이 있을 수 있는데, 이거는 저도 이제 이런 것들이 좀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 교수님들과 상의를 했지만, 이거는 우리가 전체로 봤을 때 건축학 인증이라고 하는 큰 틀에서 봤을 때 어쩔 수 없는 부분이고, 여러분들이 이 부분은 이해해 줘야 되는 부분이다 라고 하는 결론이 났습니다. 결국에는 수정을 할 수가 없다 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좀 어려운 부분이 제법 많이 발생하지만 그걸 최대한 여러분들이 극복할 수 있도록 선생님이 도움을 드릴 테니까 질문도 많이 하고 많이 물어보도록 하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인증, 그리고 이 수업이 제대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진행됩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게 되면 여기에는 빠져있는 내용이 있어요. 강의 내용에 빠져있는 게 뭐냐면 선생님이 교재로 지정해 놓은 스마트 빌딩 시스템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그 책의 내용이 여기에 지금 강의 내용에는 빠져 있는데 수업을 합니다. 그래서 책을 사셔야 돼요. 그 책의 내용이라고 하는 거는 약간 설비적인 거랑 통신 관련된, 설비 관련된 항목들이에요. 근데 또 왜 그런 걸 우리가 배워야 되느냐, 또 이런 질문을 또 할 수 있죠. 그때 또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이야기해야 되는 게 여기 있는 SPC 항목입니다. 현재 있는 내용들만 가지고는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기계, 전기, 통신 이런 부분에 대한 이해가 어려워요. 그래서 실제로 스마트 빌딩이라고 하는 항목에서 어떻게 이런 기술들이, 기계와 관련된 것, 전기, 통신과 관련된 기술들이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배우는 시간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근데 그거를 따로 이제 강의 자료로 만들고 있기는 한데, 이게 분량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거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약간 부득이한 방법이긴 하지만 교재를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도록 이제 요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재를 사셔가지고 이 책을 읽으시면서 저랑 같이 수업을 하는 거고요. 이 책의 내용으로 여러분이 나중에 중간평가와 기말평가 때 시험을 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평가 방법 보면 출석 10% 나가고요. 중간평가, 기말평가가 있고 프로젝트 30%라고 하는 항목이 잡혀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가 팀 프로젝트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팀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협동학습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수업은
그래서 중간에 팀 구성도 하고요. 회의록도 작성을 하고 그 다음에 결과 보고서를 만들어내야 됩니다. 결과 보고서만 내는 게 아니라 이제 우리가 이 수업을 충실히 했고 잘 배웠다라고 하는 걸 증빙하기 위한 것으로 나중에 과제를 설명할 때 또 추가적으로 설명을 할 건데 입체 판넬을 만듭니다. 입체 판넬을 만들고 그 다음에 그거를 BIM으로 모델링하고 해서 보고서를 제출 같이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과제도 생각보다 양이 많아요. 그렇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미리 이런 팀 프로젝트를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여러분들 팀을 빨리 만들어 가지고 회의를 잘 하셔야 수업, 그러니까 이론 수업은 이론 수업대로 진행이 잘 될 거고, 그 다음 여러분들이 팀 과제를 하는 건 또 팀 과제대로 진행이 문제없이 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프로젝트 운영 계획을 보게 되면 건축 구조, 외피, 재료, 설비 등의 빌딩 시스템 분석을 통한 통합 설계 2회로 되어 있습니다. 통합 설계를 합니다. 그래서 통합 설계를 보여주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BIM 모델링을 하고요. 모델링한 거에서 부분 디테일 모형을 입체 패널로 만듭니다. 여러분들 왔다 갔다 하면서 북도에서 봤는지 모르겠어요. 북도에 전시를 해 놨었습니다. 2021년도에 했던 거를 전시해 놨었는데 조금 있다가 다시 작년 거를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게요. 보여드리면 그걸 참고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작업을 하도록 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1주차부터 14주차까지 팀 작업은 팀 작업대로 진행이 되고 이론 수업은 이론 수업대로 진행이 된다 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두 가지 트랙으로, 투 트랙으로 진행이 된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팀 구성은 4에서 5인 1조로 작성을 합니다. 그래서 4에서 5인으로 작성을 하다 보니까 팀원을 구성하는데 일단 여러분들 자율에 맡기겠습니다. 그래서 2주차가 시작할 때에는 구성된 팀원의 명단을 저한테 주셔야 되는데, 그래야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제 도어에 과제라던가 회의록을 이제 제출하도록 제가 올려놓을 건데, 2주차 시작할 때까지 저한테 그거를 제출을 해 주셔야 돼요. 제출할 때는 여러분들 지금 4학년 대표 한 명을 여러분들이 선출을 하면 될 것 같고, 이미 돼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설계 수업을 하니까 돼 있을 것 같은데, 그 대표가 명단을 만들어서 저한테 주면 될 것 같고, 혹시 대표가 우리 수업을 듣는 사람의 명단이 없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다 라고 하면 조교 선생님한테 6층에 조교가 있죠. 조교 선생님한테 얘기해 가지고 명단을 받는 방법도 있고요. 만약에 조교 선생님한테 그걸 못 받으면 저한테 찾아오세요. 그러면 제가 우리 수강생 명단을 여러분들한테 드리겠습니다. 그럼 그거에 맞춰 가지고 4인 또는 5인으로 구성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진행을 하고, 평가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제출하는 보고서, 결과 보고서입니다. 그리고 회의록 이렇게 평가하고, 발표가 있습니다. 판넬 만들고 발표합니다. 그 발표하고요. 그 다음에 상호 평가를 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 14주차에 마감하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14주차에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설계 프로젝트도 있고 그 다음에 시험 기간도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좀 힘들죠. 그래서 조금 당겨서 13주차 내지 12주차에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진행되는 상황을 좀 보고 당길 수 있으면 최대한 좀 당겨 가지고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빠르면 12주차, 늦어도 13주차에는 여러분들 팀 프로젝트 마감을 하려고 하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동료 평가가 있습니다. 상호 평가도 진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제가 평가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총 점수가 이렇게 나갈 거고, 이렇게 우리가 협동학습형으로 수업을 하기 때문에 성적 비율이 조금은 자유롭게 나갈 수 있는데, 그렇다고 다 A는 드릴 수 없고요. A가 50%까지 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A 50%, B 40%, C 10% 이렇게 나갈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참고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수업을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항목들이 제법 많고 어렵기 때문에 이거를 사실 지식탐구형으로 돌리더라도 똑같은 내용을 또 해야 돼요. 그래서 협동학습형으로 차라리 해서 여러분들에게
힘들게 고생하는 만큼 성적이라도 좀 후하게 줄 수 있게끔 이렇게 수업을 진행을 하는 거니까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감안해서 판단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수업 계획서에 대한 걸 설명을 했고, 또 다른 항목은 이제 학인증이에요. 결국에는 인증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어렵게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인증 때문이에요. 그래서 인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자, 해야 되는 항목들이 많죠. 여기 보면 뭐 교과목 개요나 목표 같은 경우에는 거의 동일합니다. 동일하고요. 그 다음에 다른 것들도 동일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들을 보면 통합 설계를 해야 되고, 구조원리 시스템을 이해하고, 환경조절 시스템을 이해하고, 건축설비 시스템을 이해한다. 각각의 항목들에 대해서 어떻게 이런 것들을 교육을 했는지 또는 여러분들이 이해를 했는지 평가를 하는 방법으로 이제 강의 자료와 그 다음에 여러분들 과제, 그다음 시험 이렇게 해서 평가를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BIM 모델, 구조 모형, 그 다음에 레포트 이렇게 해서 평가를 한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각각의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한번 살펴보시면 될 것 같은데, 통합 설계라고 하는 거는 이제 뒤에 부분에 이 부분을 읽어보면 됩니다. 건축 설계 과정을 거쳐서 구체적인 건물로 완성되는 과정에 필요한 기술적 문제인 구조, 그 다음에 외피, 그 다음에 기계, 전기, 시공성 등을 비교평가 선정하는 방법을 이해한다 라는 겁니다. 이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해야 되기 때문에 필요한 내용이다 라는 거예요. 여기 영상 후기라고 돼 있는데, 영상 후기는 작년까지는 했었는데 요번에는 뺄 거예요. 뺄 겁니다. 지금 여기 잘못 적혀 있습니다. 영상 후기는 안 할 겁니다. 그래서 하시면 될 것 같고, 잠시만요. 네,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구조 원리 같은 경우에는 구조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구조들이 디테일, 특히 디테일입니다. 그 디테일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이해를 하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여기 보면 구조 원리 시스템에 있는 내용, 세부 내용을 보면 약간은 여러분들이 구조 수업 있죠. 그 이걸 뭐라고 하죠? 구조 역학 수업에서 배우는 그런 내용들을 이제 다루는 부분인데, 이거를 우리 수업에서 다룰 수는 없고, 이제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이제 기본적인 여러분들이 배운 내용들을 가지고 그랬을 때 구조 디자인이라고 하는 게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해하는 건데, 결국에 이 구조 디자인이라고 하는 거는 디테일이에요. 구조 단면 디테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조 단면 디테일이 어떤 식으로 만들어지는가에 대해서 이제 보는 겁니다. 그 다음 환경 조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열, 빛, 공기, 에너지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사실 다 이제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설비 시스템과 같이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 설비 시스템에서 이야기하는 것들이랑 환경 조절 시스템들이랑 같이 묶여 있으니까 이런 것들이 어떻게 영향을 주고 받는지, 그런 설비라든지 이런 기술들은 무엇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같이 설명하는 걸로 이제 대체가 됩니다. 그리고 설비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기계 설비 같은 경우에는 환경 조절이랑 이제 같이 묶어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그 위에 전기, 통신 이런 부분들은 다른 것들을 여러분들이 배우기가 어렵죠. 그죠?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던 스마트 빌딩 시스템이라고 하는 교재를 선정을 해서 이 책에 나와 있는 이제 통신 설비들이 무엇이 있는지, 전기 설비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 다음 뭐 방제 설비는 무엇이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개론적인 것들을 배우게 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영상 후기라고 나온 건 다 이제 지우면 됩니다. 영상 후기는 이제 안 하는 걸로 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쭉 이제 설명을 이제 내용을 이제 하는 거고, 지금 여기 팀별 과제 지금 11주차에 돼 있는데 요거 아마 12주차나 13주차로 변경을 하게 될 것 같아요. 이걸 아직 좀 덜 고쳤어요. 자, 그리고 이제 팀 프로젝트가 이제 여러분들이 중요한 항목들이죠. 그래서 팀 프로젝트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좀 해야 되는데, 일단은 요거는 조금 있다가 두 번째 동영상에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여러분들한테 해 드릴 거고, 일단 보여드릴 거는 요 책입니다. 요 책 지금 학교 학교 그 서점에 이야기를 해놨어요. 그래서 이 빌딩 시스템 책을 학생들이 구매해야 되기 때문에 준비를 해달라고 이야기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사시면 될 것 같고, 이 책의 내용을 뭐 간략하게 일단은
보면 목차 부분만 선생님이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목차를 보게 되면 스마트 빌딩이란 무엇이냐, 그 다음에 난방 환기 공조 시스템에 대해서 나오고요. 조명 제어 시스템, 전기 전력 관리 시스템, 접근 통제 시스템, 비디오 감시 시스템, 화재 경보 시스템, 음성망 및 분산 안테나 시스템, 데이터 네트워크, 시설 관리 시스템, 그 다음에 리모델링, 스마트 빌딩의 경제학, 시청각 시스템, 네트워크 통합, 에너지 및 지속 가능성, 그다음 사례 연구,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아까 내용 대충 목차를 보게 되면 아까 우리가 방금 봤던 강의계획서에 있는 SPC 항목이랑 유사하죠, 그죠? 그래서 이 책을 선정한 이유는 그 SPC에서 요구하고 있는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이제 전기, 그 다음에 소방, 통신, 에너지 항목에 대한 내용들이 여기에 들어있기 때문에 선정을 한 거고요. 이 책 내용을 가지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교육도 하고 여기에서 시험도 나간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설명한 내용들은 이제 우리가 대면 수업을 하게 되면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이야기할 시간이 생길 것 같아요. 그때 이야기를 더 보완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 드릴 거고, 혹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개별적으로 이제 질문을 하게 되면 했던 말을 여러 번 반복하게 되고, 내가 했던 말을 또 하게 되면 어디까지 얘기했는지, 내가 했는지 안 했는지가 이제 헷갈리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혼란스러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대표가 있으니까 그 대표에게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정보들이 있으면 질문을 취합해서 선생님한테 질문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한 번에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것들을 정리 쭉 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자료를 또 공유하고 이런 식으로 해야 여러분들도 혼란이 덜 생기고, 저도 어떤 이야기를 해줬는지, 그리고 또 뭐 얘기할 때마다 얘기가 바뀌면 또 안 되잖아,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정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여러분들에게 요청하는 거는, 첫 번째는 교재를 구입하세요. 그 다음 두 번째는 팀 작업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팀 프로젝트를 할 거니까 조를 만드세요. 조 편성을 하세요. 조 편성을 한 거는 대표가 리스트를 작성하셔가지고 저한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요청드리는 거는, 질문할 때 여러분들이 무작위로 하게 되면 헷갈리니까 취합해가지고 질문을 해달라, 이렇게 해서 크게 세 가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요청을 드리고요. 그 다음 우리 수업이라든지 시험, 평가 모든 항목들은 아까도 계속 이야기했지만 SPC 항목이라고 하는 네 가지 항목, 우리 교육 목표를 가지고 그 범위 안에서 시험 문제도 나가는 거고 교육도 하는 거고 평가도 하는 거고 다 그 항목들에 준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수업에서 뭘 배울지 궁금하다, 그럼 SPC 항목을 보면 됩니다. 우리 시험에서 어떤 것들을 중점적으로 평가할지 궁금하다, SPC를 보면 됩니다. 과제도 마찬가지, 시험도 마찬가지, 수업도 마찬가지, SPC 항목을 핵심으로 그 안에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 안에서 여러분들에게 다 이야기할 수 없으니까 추려서, 중요한 거 위주로 추려서 설명을 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SPC에 대해서 궁금하면 또 그거에 대해서 질문을 하셔도 됩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동영상은 여기서 마치고요. 두 번째 동영상에서는 여러분들이 팀 과제를 어떻게 해야 될지, 그 작년 사례를 포함해 가지고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동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